나는 운동하는 의사다. 어떤 이건 그냥 지루하고 힘든 건데 근데 막상 뛰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좀 안 아프게 뛰는 요령을 알게 됐죠. 요새는 제 훈련 디자인을 사실 챗 GPT가 많이 해줘요.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 여기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건가요? 제가 한 달에 몇 번씩 친구들이랑 같이 주말 아침에 러닝을 하는데 광교에 호수공원 코스가 되게 뛰기 좋거든요. 오늘은 호수 2개를 이어서 뛰는 8km 정도 코스를 뛸 예정입니다. 네, 오늘 같이 뛰러 가시죠. 자, 준비됐어요? 출발할까요? 자, 갑시다. 고! 제가 알기로는 운동을 그래도 꾸준히 학생 때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주로 어떤 운동들을 많이 했었는지. 사실 애 낳고 제가 이제 개원이니까 제 병원을 오픈하고 나서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운동을 거의 못했어요. 어떤 이건 점이 그냥 지루하고 힘든 건데 건강을 위해서 그냥 그걸 참고 하는 거다. 근데 막상 뛰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재밌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재밌는 거냐. 그래서 저는 달릴 때 음악을 아예 안 듣거든요. 뛰면서 내 발소리나 내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숨은 지금 어떻고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느껴졌냐면은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것처럼 지루할 틈이 없더라고요. 내가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거네. 이렇게 조율을 그쵸.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운동해라 이런 말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많이 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안 하시는 의사분들 많은데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좀 뭐 100%는 아니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만 권하자 또는 하라 그러자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도 얘기할 때도 그냥 그 마라톤 기록증 같은 거 로비에 걸어놨거든요. 나는 운동하는 의사다. 그래서 러닝을 환자분들한테 어떤 분들은 되게 강하게 권할 때도 있고 조언을 좀 해주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제 자신 있게 운동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사가 된 게 저 스스로도 좋고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떠보면서 뭐 부상 때문에 좀 고생한 적도 있긴 한데 요즘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초반에 이제 저도 40 중반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욕심은 있다 보니까 나도 빨리 실력이 늘어서 같이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 트레이닝을 한 거죠, 소위 얘기하는. 맞아. 근데 안 다치고 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신호가 오거든요, 부상이라는 게. 그때 멈추면 되는데 보통 그때 안 멈추고 계속 하면은 이게 오버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아픈데 그냥 뛰었어요. 알았어요. 이거 더 뛰면 다치겠다라고 알았는데 알면서도 뛰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좀 크게 쉰 적 있잖아요. 간경인대 증후군 때문에. 네, 왼쪽이 처음에 왔었고 왼쪽이 낫고 이제 좀 뛸만하다 근데 오른쪽이 온 거예요. 양쪽 장경인대를 다 다쳤던 거죠. 근데 치료를 해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저는 자세를 고칠 기회였어요. 그 장경인대 부상 당했던 시즌이.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다가 결국엔 좀 안 아프게 뛰는 요령을 알게 됐죠. 평소에 훈련을 하신다고 했는데 따로 뭐 훈련법이 있는 건가요? 요새는 제 훈련 디자인을 사실 챗 GPT가 많이 해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정도 실력이 있고 그리고 목표는 뭐다, 이번 주 훈련 메뉴를 좀 짜주세요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짜주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뛰느냐보다는 몇 킬로를 뛰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느리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금처럼 조깅을 하더라도 매일 꾸준히 어느 정도 거리를 뛰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체적인 건강함에 대한 거나 멘탈적인 부분에서 이제 작년이랑 또 많이 달라졌다고 느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성장도 물론 있지만 그게 정신적인 성장이나 어떤 건강하고 같이 가는 거더라고요. 그쵸. 사회에서 조금 내 자리도 만들어 놓고. 근데 문제는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위기감이 들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슬슬 체력이 붙이는데 이 경쟁을 내가 언제까지 계속 해갈 수 있을까? 이제 나는 내리막만 남은 거다. 심지어 그런 생각을 그 했어요. 생각이 되게 좀 우울감에 빠지게 하니까 사실 맞아요.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 아니면 이제 내리막만 남았나 이런 생각이 네. 되게 힘들게 하죠. 근데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아직도 뭔가 늘 수 있는 게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게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쵸. 그거 때문에 더 많이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많이 안 남아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미지 영역을 하나 이제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엄청 그런 얘기를 해주죠. 전 언제 처음에 관절 이런 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근데 찾아보니까 네. 관절을 쓸수록 더 강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아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적절한 부하를 주는 게 영물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뭐 버스를 장기간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관절이 그냥 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럼 그러면은 바로 관절이 끄주고 뻣뻣해지면서 처음에 일어날 때 되게 뻐근한 게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몸은 어느 정도 계속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이 움직여주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의 전제는 관절염이 너무 심하지 않다예요. 아프진 않아야죠, 네. 일단. 그때는 참고 달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쉬어주고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 원장님 혹시 그 기준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바로 병원에 오는 게 좋다. 당연히 저도 뭐 풀코스를 뛰거나 10km 빨리 달리면 다음날 시큰거리고 아픈 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레드사인이라고 볼 수 없는데, 내가 2, 3일 정도 쉬고 아이싱도 하고 시원지 통제 같은 걸 좀 기본적으로 먹어봤는데도 통증이 3일 넘어서 일주일까지 간다. 그러면은 혼자 진단하고 치료하기보다는 조금 스포츠에 경험이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검사를 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하는 게 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운동을 뭐 이거는 무산소다, 이거는 유산소다 라고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러닝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근력 운동이고 어떤 면에서는 유산소 운동이고, 너무 그렇게 구분 짓지 말고 본인 여건에 맞게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경쟁 심리는 도움이 되는데, 사실 과하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특히 러닝에서 그렇게 하는 건 그냥 부상으로 이어지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대회를 너무 빨리 등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저도 대회 준비하다가 처음 부상을 당한 거기 때문에. 약간 쫓기는 마음도 있고. 그쵸. 벌써 7km로 온 건가요, 그럼? 네, 찍는 건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8km 좀 기다릴게요. 걸어서 천천히 네, 오세요. 우리만 좀 빨리 가자.